시청률 10%를 넘기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커넥션인데요. 지성 배우를 비롯한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 덕에 70분 내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죠. 커넥션 제목처럼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인데요. 우정은 없고 주종관계만 있는 친구들이죠. 현재 많은 분들의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닥터가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일대 닥터는 준서로 많이들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준서가 죽은 이후 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죠. 이어 두 번째로는 약조 직원인 공진욱이 약 공급이 급하게 되자 루르럭이고 닥터에게 전화를 했음에도 현 닥터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게다가 기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번호로 전화하는 것은 절대 불가였는데요. 12시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전화를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듣게 되죠. 그런데 왜 하필 12시 이후에 통화가 가능할까요? 어쩌면 모든 일정이 끝나는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닥터는 즉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0년 전 고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종수 옆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고교 시절 같은 반 친구들이죠. 종수 아버지인 금형그룹 원창호 회장은 고교 시절부터 자신의 아들을 국내 최고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돈으로 매수했는데요. 특히 원종수의 왼팔과 오른팔로 박태진과 박준서를 선택하게 되죠. 박태진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안현시에서도 1등을 할 정도로 머리가 아주 비상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죠. 이를 빌미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을 태진한테 하는 원 회장이죠. 바로 책사의 자리인데요. 태진이 1등하는 대신 원종수를 1등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진은 원종수의 옆에서 1등 대신 부자가 되라는 것인데요. 어쩌면 박태진이 검사가 된 것도 이러한 원창호 회장의 큰 그림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죠. 창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의 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현재 박태진이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게다가 책사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죠. 준서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준서는 무엇보다 우정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신망도 아주 두터워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반장을 해왔었는데요. 아마도 원 회장 입장에서는 아들 종수를 서포트해줄 비상한 두뇌를 가진 태진도 필요했겠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 회장의 선택이 준서에게는 불행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종수의 짓이라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준서였죠. 그 결과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윤진과 재경, 주승 등과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외형상으로는 원종수인데요. 사실상 모든 세부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건 박태진이죠. 일명 그 유명한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 회장은 아들인 종수가 택지 개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자 바로 태진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채는데요. 종수는 어린 시절부터 태진과 비교당하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죠. 하지만 그의 인정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그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태진에 대한 자격지심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죠. 언젠가 그것이 폭발하며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물 소개란을 보면 종수는 미국에서 대학 시절부터 약을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금형약품 사장으로 재임 시 우연히 약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줄곧 그 약을 복용해오고 있죠. 그렇다면 벌써 몇십 년째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 치고는 상태가 양호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를 알게 된 친구이자 연구원인 정상의가 나타나 그에게 조용히 약을 건네죠. 준서의 죽음은 어쩜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망 일주일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재경과 윤서, 이명국을 수혜자로 하고 그 증인으로 허주승을 세운 건데요. 준서가 보험을 가입한 진짜 이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죠. 20년 동안 연락도 않고 지내던 재경과 윤서에게 자신이 살해당할 걸 미리 예단하고 50억을 준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특히나 이미 이명국은 7개월 전에 실종된 상태인데 그의 이름을 수혜자로 넣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준서는 자신의 죽음이 자살로 종결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음 아프지만 재경이가 이 사건을 더 파고들 수 있게 강제로 약을 주입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짜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기자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죠. 준서의 죽음에 대해 창수와 태진이 부검을 강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자신들이 죽여서라기보다는 자칫 부검을 했다가 준서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라도 검출되게 되면 자칫 잘못해 자신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세 사람이 바로 종수와 태진, 오치현이었는데요. 아마도 준서가 자살하기 전 피로동 공사 현장에서 자살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레몬뽕과 금형약품에서 만들고 있는 자이노팜에 대한 실체와 불법적인 것에 대해 세상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마 이들은 놀라서 부랴부랴 공사 현장으로 달려왔을 듯 싶은데요. 준서는 방앗간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도 CCTV의 모습을 찍히게 하고 친구들도 찍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과 자신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전화해서 그들을 공사 현장에 불러들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명국도 금형약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하겠다고 오윤진한테 전화한 후 실종되었죠. 현재 원 회장과 종수는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종수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신의 회장 자리가 걸려있기도 하죠. 만에 하나 이 시점에 금형약품에서 마약을 제조해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폭로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종수의 회장 자리는 날아가고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 또한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들은 준서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진이 준서의 계좌를 알게 된 것도 아마 준서 사망 후 태진의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진은 돈이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죠. 검사라는 직업상 수사를 빌미로 조회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연히 계좌에 1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눈이 돌아간 준서는 깜짝 놀라 부인인 지연을 찾아가 미친놈처럼 목을 조르며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기닥터는 박태진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100억 계좌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레몬뽕을 팔아 만든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두 번째 닥터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